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2월 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어제 레버리지, 아니, 고퍼스 단타를 쳤는데, 파월이, 그죠? 파월이 R이 돼버렸네요. 야, 진짜 나를 R로 보지 마. 할 줄 알았더니 나는 R이었어. 그쵸? 엄청난 비둘기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비둘기 발언이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오늘 빨리 포지션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제 고퍼스는 단타를 친 거고, 어제 사실 그 포지션은 레버리지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레버리지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레버리지 100%다 때려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약간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 좀 생각을 좀 깊이 했는데, 오늘 증시가 좀 와리가리 했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많은 하루였다. 근데 레버리지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 두 단어 때문에 지금, 어제 그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5월 3일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죠?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이 얘기를 했다. 그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장이 급반등을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희한하게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있었는데, 새벽 4시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시 30분쯤 돼가지고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벌써 이 몸이 적응을 했나 봐. 아, 참나. 그래가지고 눈이 떠졌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 반부터 유심히 봤거든요. 아, 그죠? 4시 반 돼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왔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는, 야, 그래도 이번에는 뭐 호재가 나와도 뭐 플러스 2%, 플러스 3%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악재가 나와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건 없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나스닥이 플러스 3%를 찍었어요. 3% 찍고 떨어져 내려왔다. 3% 금방까지 간 거죠. 그죠? 야, 이때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가지? 그죠? 제가 뭐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게 능통하지 않아가지고 뭐 방송을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이제 파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바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뉘앙스, 이 사람들의 성향, 이게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그죠? 야, 여기 비둘기가 많았네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뽕! 그리고 일봉을 딱 봤더니,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야, 멋있다. 멋있다.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특히 미국 주식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한번 이렇게 탄력받아서 올라갈 때는요, 겁나게 올라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전고를 한 번에 뚫어버렸다. 그래요? 전고도 뚫어버렸다. 이 전고만 보고 날아가도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장을 봤는데, 오늘 장, 우리 장 한번 봐야죠. 우리 장을 봤는데, 시간봉하고 5분봉. 그죠?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전화가 왔네요. 전화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시 대기. 아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죠? 오늘 장이 딱 열리고 나서 좀 애매했어요. 갭 상승. 인정. 그죠? 인정. 저는 동시호가에 그냥 매도 때려버렸거든요. 이거 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고퍼스를. 그래서 동시효과에 매도를 때려버리고 나서 갑자기 스물스물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려올 때 선물이, 그죠? 선물이 팍 빠지는 거예요. 현물을 외국인들이 사들이는데 선물이 팍 빠지는 거예요.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 상승. 요거 하락할 때는요, 과거 생각나더라고요. 과거에 그 CPI 지수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장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이때요, 이날. 오늘이 이날이고, 이날. 그죠? 이날이 CPI 지표 발표하고 나서, 그죠? 발표하고 나서 갭 상승했다가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선물을 1조를 팔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그죠? 선물 1조 팔아버리고 그다음부터 쭉 내려왔거든요. 야, 이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건가? 여기 지금 낮에 한 12시까지는 선물을 6,000개를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 방향인가? 내가 고퍼스는 잘 타고 있었는데 괜히 팔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지표가 상방이야. 그죠? 모든 지표가 상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레버리지를 탄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꺾여 올라와가지고 아까 전에 5분봉 보지만 다시 꺾여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죠.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세.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를 사들였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에서 5,500억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동시호가 때까지 4,070억, 700억, 4,070억, 4,070억을 사들였고요. 이게 희한한 게 장 초반에는요, 장 시작하면서 30분 동안에 1,000억을 사들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1시 돼가지고 2,000억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까 전에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1시 넘어가서부터 2시부터 쭉 사들이는 거예요. 그죠? 쭉 사들이는데 급하게 사들여가지고 4,000억까지 땡겼다. 선물 보시면 수량 시작하면서 2,000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꾸준히 나와가지고 6,000개까지 나오죠. 그죠? 12시에 6,000개. 그죠? 이 6,000개가 대략 1시, 그죠? 1시 30분, 1시 30분, 1시 40분, 그죠? 1시 40분까지 계속 6,000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000개가 나와가지고 저 예전처럼 아까 제 차트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오늘부터 하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땡겨 올렸다. 이거 땡겨 올리면서 종가에는 다시 6,0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외국인들이 6,0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물만 보서 선물하고 현물 빼놓고 선물만 봐서는 과거에 이때하고 똑같은 양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하고. 이게 이제 뭐 선물이라든지 파생이라든지 옵션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게 뭐냐? 어제 새벽에 제가 방송을 보면서 유심히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 안 되는구나. 15분봉? 시간봉. 시간봉으로 봐야겠네. 요게 4시예요. 그죠? 요게 4시. 4시에 발표하면서 10년물 국채가 쭉 빠졌죠. 그죠? 10년물 국채. 그전에도 빠졌는데. 그리고 환율, 달러 지수가 요게 4시예요. 4시에 4시 30분이죠. 4시가 아니라 4시 30분에 발표하면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 국채도 빠져버려, 달러 지수도 빠져버려. 그죠? 근데 그 전에도 빠지고 있었네요. 이거 봐서는. 그리고 환율,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도 그죠? 같이 빠져버리는 모양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뭐 상승밖에 더 있습니까? 어떠한 지표를 봐도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원자재를 봤거든요. 원자재 가격을.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났네. 이게 왜 이러지? 엄청나네. 단타? 껌뻑. 원자재 가격을 봤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1973불. 은이 그렇게 24불을 넘지를 못한다 그랬는데 24불을 넘어버렸고, 그죠? 불이 상승하고, 유가 다. 어저께 그 밤에 그 FOMC 회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다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다 파란색이었어요. 하다못해 유가는 마이너스 2%, 그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7% 막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파월 형님, 제발 좋게 좀 얘기해줘. 나 죽었어. 지금 원자재 다 다운시켜 놨잖아. 지금에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읍수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이유 없이 빠질 이유가 있을까? 이유는 있었죠. 그리고 파월이 이제 그 어떠한 멘트를 딱 날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얘들도 덩달아 상승하는데, 원자재 가격은 또 그렇게 또 많이 따라가지고 상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저께 아 좋았죠. 뭐 다우존스 2% 올라가고 S&P 500 1% 올라가고 나스닥 2% 올라가는데 이게 약간 오버슈팅 나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한 3% 상승했던 것 같은데 부러울 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지표가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선물 빠진 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우리는 추세를 따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주돈이 오늘 좀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추세 따라가자. 역시 단타는 레버리지로 쳐야지 고포스로 치면 안 되겠다. CPI 지표라든지 무슨 뭐 그 FOMC라든지 이거 단타 칠 때는 무조건 레버리지. 여지까지 레버리지로 저는 돈을 다 벌었거든요. 단타를 쳐가지고. 근데 이번에 고포스를 쳐가지고 실패를 했다. 레버리지를 쳤어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그죠? 파워를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번 꺾어줄만 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도는 실패.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하느냐? 뉴스 나온 것도 없어요. 연준은 이제 비둘기. 그죠? 그 연준의 비둘기는 뭐다? 앞으로 2월달, 3월 22일까지.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는 그냥 비둘기. 그러면서 어떠한 지표들이 하나씩 나올 텐데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죠? 지표 나오던 말도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냥 우상향. 게다가 금리를 두어 차례 더 올린 다음에 금리 인상을 중지하겠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지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금리를 올리더라. 급하게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완만하게 해가지고 금리를 유지를 시키게 되더라. 요 부분에 완만하게 되는 요 부분부터 요 금리 올라갈 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요 부분에 만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더라. 그게 우리가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더라. 보통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40에서 60% 정도 상승을 했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요 40에서 60은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그때 위기 때마다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어떨 때는 20% 오른 적도 있었고. 그렇대더라. 그렇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러면 지금이 여기고 그죠? 연준이 두어 번 더 올린 다음에 금리를 유지한다 그러고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방이 맞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맞죠.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상방이 맞다. 그리고 지표들,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다 상방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기업 실적, 그죠?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죠? 실적이 나빠버리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주가 폭락. 그죠? 금리 인하할 때가 주가 폭락할 때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심어 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OMC는 디스인플레이션 끝. 딩동댕. 그죠? 여기서 이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 없죠. 이제는 외부인들이 주도니까 외부인들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그죠? 외부인들 오늘도 5천 개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잖아. 그죠? 외부인들은. 그죠? 이렇게 많이 사들였으니까. 그러면 외부인들이 뭘 샀는지 우리 또 보면 되잖아요. 지수 관련주를 샀는지. 자, 삼성전자 510만 주 사들였어요. 31일 날 670만 주 팔아가지고 이제는 추세가 꺾인 건가? 만약에 외부인들이 팔거나 사지를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텐데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 라고 했는데 오늘 대략 500만 주를 사들였어요. LG 6만 주. 그죠? 하이닉스 120만 주. 어저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사들인 거예요. 상위 10개 그죠? 탑 10 거진 다 사들였어요. 카카오 네이버 빼놓고는 다 사들였거든요. 아니구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왜 들어갔지? LG화학 빼버렸네. 그죠? 이렇게 보면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상방이 맞다. 우리는 상방에 조준을 해놓고 상방에 맞춰가지고 지금 작전을 짜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선물을 이만치 팔아버렸으니 외국인들이 이만치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만치 6천 개 가까이 팔아버렸으니까 이 파는 거에 대한 어떠한 모양새가 나오겠죠. 가뜩이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그죠? 위클리 옵션 만기가 목요일이니까 오늘이 옵션 만기 날이었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요거는 한번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봤더니, 얘를 봤더니, 아하, 선물만 봐서는 외국인들은 뒤로 빠지는 게 돈을 버는 거고, 그죠? 기관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벌게 만들었고, 그러면 옵션 포함해서는, 옵션 포함해가지고 딱 봤더니, 외국인은 그래도 주가가 빠지는데 투자를 해놨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주식을 5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방으로 맞춰 놓는다는 거는 해치 수단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덩달아 기관들도 거꾸로 해놨네. 금융 투자도 거꾸로 만들어 놓고, 그죠? 투시는 와리가리 그냥 가운데서 놀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잠깐만. 2월달. 그죠?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거든요. 옵션 만기 때를 맞춰봤더니, 외국인들은 뭐, 변화가 없네요. 그죠? 기관들은 하방.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 진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해지용으로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놨는지, 외국인들이. 아니면 진짜 하방으로 밀어버리려고 그러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방이에요. 지금 제가 라인을, 제가 이게 지금 투자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면, 지금 생각에서는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 여기가 박스 상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이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주가가 이만큼 상승하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은데 이게 상단일 리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단을 먼저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단이 처음에는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가 하단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하단이 아니죠. 그죠? 전고가 하단이 되겠죠. 여기가 하단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단을 뚫고 상승을 했어요. 음봉이 나와서 상승을 했으니까 레버리지 투자한 거고, 이거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죠? 곱창 상단에 계속 올라타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한번 타고 가는 거고, 시간봉 봤더니 뭐 그래 나쁘지도 않아요. 상단에서. 그죠? 계속 갈 것 같아. 그죠? 지금 뉴스만 봐서는 오늘 분명히 유럽도 괜찮아질 거고, 그죠? 그리고 미국 덩달아서 오늘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어저께 미국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들어올랐어요. 항생이라든지, 항생은 빠졌네요, 오늘. 항생은 마이너스 0.42% 빠졌네요, 항생이. 그러네. 항생이 빠졌네요. 그죠? 요거는 확인을 못했네. 그래도 중국도 견고하게 버티고, 항생은 좀 빠졌는데 일봉을 봐서는 그쵸,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생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과감하게 받아야 되는데 과감하게 받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약간 애매해요. 투자를 어느 쪽에 해야 될지 모르고 애매한데, 애매할수록 그냥 아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뉴스 나오는 거 그냥 뭐 다 호재성 기사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유튜브를 안 봤거든요. 머리 정리 좀 하느라고. 유튜브에서 다들 이제 파월 얘기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월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그 멘트들을 해가지고 각자 자기 소신에 맞게끔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비둘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떠드는 게 여기저기서 다 비둘기 얘기를 하고, 아시아 증시는 약간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차트는 좋고, 그래서 그냥 레버리지 일단 30% 올라탔습니다. 내일쯤에는 내일도 장이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100%다 올라타고 한번 존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요, 모든 게 다 사그라들었죠. 꽝꽝꽝꽝꽝. 그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하여튼 안 좋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안 좋은 기사들이 과연 저 파월의 저 비둘기 멘트 저거 가지고 계속 시끌시끌한데 저거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를 봤더니, 아이고, 요 테크랩, 그죠? 이게 나스닥 추종하는 건데 이게 1.2%. 미국은 또 날아가요. 미국은 또 올라갈 것 같고, 유럽이 어저께 상승분을 반영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오늘 한 플러스 1% 이상은 올라가겠죠? 그죠?
닥스가 0.97%, 영국이 0.34%. 영국이 지금 뭐 폭동이 아니라 그 파업 일어나고 난리라며요. 그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게 영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뉴스에 보니까. 그리고 지금 뉴스 뭐 그렇게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 유로스톡스도 대략 0.96%, 1% 가까이 상승하고, 프랑스 0.78, 이탈리아 0.7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가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좀 조정을 받는데 유럽은 왜 조정을 안 받을까요? 유럽 진짜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부럽다. 그죠? 그리고 어저께 AMD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엔비디아, 그래가지고 12%, 7%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장에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그죠? 삼성전자가 또 같은 반도체 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기가 몰린 거 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몰린 거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1등 아닐까요? 얘네들하고 성장주, IT, 그죠? 얘네들이 1등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또 내일 우리 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 원자재 괜찮아요. 다 따라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랬죠. 원자재, 우리가 장이 좋아지려고 그러면요,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원자재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가 죽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 돼요.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원자재 시장이 활발하게 그 우상향을 해줘야지, 같이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폭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지금 같은 상태, 괜찮아요. 지금 같은 상태 아주 좋다. 환율도 우호적이다. 그죠? 채권도 우호적이다. 주도는 레버리지 30% 투자 중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